발표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여기 주제가 너무 넓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하다가 처음에는 메인넷의 종류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종류를 하고 싶었는데 좀 약간 양이 방대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제 메인넷의 기초적인 것하고 이제 뭐 토큰하고 코인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테스트넷과 베타넷 그리고 메인넷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로 보자면 이제 테스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메인넷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넷은 그 이제 개발자들이 메인넷을 론칭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제 또 거기서 ICO를 진행하는 그 과정인데요. 메인넷은 그 이 테스트넷은 메인넷과 비슷한 구조를 갖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이 런칭된 이후에도 테스트넷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DM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이더리움 테스트넷에 뭐 랍스텐이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으로 테스트넷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베타넷인데 이거는 메인넷 전에 바로 거치는 그 최종적인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메인넷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메인넷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제 출시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고요. 메인넷을 가진다는 건 독립적인 플랫폼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또 독자적인 노드를 보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인넷을 가지면 암호화폐 거래소랑 또 개인 지갑 거래간 트랜잭션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고 암호화폐 지갑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할 수 있지만 꼭 생성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메인넷을 구축하게 되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물론 장점이 더 많겠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메인넷을 구축하게 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서 독자적인 노드가 보유되는 것이고요. 기술력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력이 증명이 되면 그 투자자들에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신뢰성도 줄 수 있고 또 그 투자자들의 그 메인넷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투자자들로부터 메인넷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 증명이 됨과 동시에 또 자본력도 증명이 되고 신뢰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메인넷이 구축이 되면 가치 상승과 확장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 메인넷을 개발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드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 운영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인넷과 테스트넷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메인넷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서 노드들이 채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 가치도 있고 거래 수수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이 이더리움이라고 치면은 이더리움 상의 트랜잭션이 이제 저장이 되고 진짜 메인넷이다 보니까 거래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또 테스트넷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는 당연히 없고 이 테스트넷에 저장된 그 코인들은 단순히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토큰과 코인의 차이점을 알게 됐는데요. 보통 투자자들은 토큰 또한 코인이라고 그냥 편리상 말하고 이제 그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코인이라고 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과 토큰의 다른 점이라면은 코인은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고 토큰은 메인넷을 보유하지 않고 그 기존에 있던 메인넷에서 발행한 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은 지불과 결제 수단이 있는데 토큰은 이제 권리와 소유권이 있는 게 코인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토큰에서 코인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메인넷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존 플랫폼을 사용해서 토큰을 발행했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자신의 메인넷을 만들면은 그 수업하는 과정을 거쳐서 코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처음 ICO 단계라고 하는데 이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 단계에서 백서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초기 개발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기존의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토큰을 개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큰을 발행해 놓고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넷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그 자체만의 독립적인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독립적으로 지갑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메인넷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했던 토큰은 수합을 통해 이제 코인으로 수합을 하게 됩니다. 토큰 수합 과정에 대해서 이번 공부를 통해 토큰 수합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용자가 토큰을 어디에 저장했는가에 따라서도 토큰 수합 절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 거래소에 토큰을 저장해 놓게 되면은 이 거래소 자체에서 사용자들의 토큰을 자동으로 수합을 해주는데 개인 지갑에 토큰을 저장해 놓게 되면은 직접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매핑이라는 토큰을 등록해 놓고 기존 블록체인에 있던 토큰을 새로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EOS 토큰이라고 해서 지금은 메인넷이 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도 초반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EOS 토큰을 만들었고 이 EOS 토큰을 구입한 사람이 구입을 했는데 이 EOS가 메인넷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 기반 임시 토큰 주소에서 새로 발급된 EOS 고유 키로 토큰을 전송해서 EOS 토큰에서 코인으로 수합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더 스캔에 들어가서 그 토큰 리스트 카테고리 있는데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토큰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친 것 같이 ERC2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RC20은 이더리움 리퀘스트볼 커멘트의 줄임말인데 이더리움 상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에 대한 표준을 설명하는 기술이고 대부분의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은 ERC20을 기준으로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이 토큰들은 이더처럼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알아보면 이거를 공부하면서 바이낸스 메인넷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바이낸스 토큰이 2018년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BNB, 이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토큰의 이름이 BNB인데 이 BNB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 거래소 BNB가 거래소 코인인데 거래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이 됐습니다. 이 발행을 하게 된 목적을 보게 되면 이 기존의 ERC 기반의 BNB 토큰을 사용하게 되니까 가스비가 너무 높고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확장성 문제도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면이 커서 우리도 메인넷을 런칭해보자 하면서 바이낸스에서 메인넷을 런칭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 바이낸스 메인넷에는 BC, BSC라고 해서 바이낸스 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렇게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은 BEP2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든 BNB 코인이 있고 또 BSC는 BP20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든 코인이 있습니다. 이 BP20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에는 ERC20이랑 호환이 가능해서 이렇게 20이라고 지었고요. ERC20이랑 호환이 가능하지만 이 바이낸스 메인넷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가스비도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이낸스 메인넷을 왜 더 알아보게 됐냐면 바이낸스가 메인넷을 런칭했는데 이 이더스캔에 가보니까 토큰 BNB 하고 또 ERC20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얘네는 메인넷을 런칭했는데 왜 아직 ERC20이고 이더스캔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이런 궁금증 때문에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더스캔에 있는 그 토큰 BNB는 그 BEP20 프로토콜로 만든 코인인데 ERC20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스캔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창에서 보면은 어나운스먼트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이제 바이낸스가 드디어 메인넷을 런칭한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수업하는 과정, 수업의 안내에 대한 게 있었고 너의 그 BNB 토큰들이 지갑에 있으면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주겠다. 이런 문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메인넷이 출시하게 된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이낸스 메인 체인이 생기는 목적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BNB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을 더 공부할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그 메인넷을 공부하기 전에 그 메인넷들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떨었지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